안녕하세요. 공부하는 물리치료사 곡물단지입니다. 그동안 공부하는 물리치료사 곡물단지입니다 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공부를 안 하고 있다가 약 3개월 정도는 타의적으로 공부에 매진을 한 것 같습니다. 물론 서티를 받기 위한 교육이었지만 그래도 아침잠 참아가며 출근했던 직장에서 받은 피 같은 돈이라서 그런지 하나라도 더 배워와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열심히 교육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저의 영상을 기다려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교육에 대한 영상은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면 영상을 찍을 생각입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서는 현역에 계신 분들보다 학생 여러분들이 더 많이 있기 때문에 질문을 해주신 것들을 위주로 영상을 찍어 보겠습니다. 궁금하신 것들이 있으시다면 꼭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래서 오늘 제가 오랜만에 준비한 영상은 무엇이냐? 바로 근골격계 선생님들의 최대 관심사인 도수치료에 관한 영상입니다.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선생님들은 물리치료학과에 입학해서 무엇을 배우셨나요? 우선 처음에 입학했을 때는 의학용어와 해부학을 배우셨을 것이고 크게 관련은 없지만 생리학과 병리학을 배우셨을 것이고 재활과 관련된 기초적인 지식을 쌓았을 겁니다. 이후에는 테스트도 많이 배우셨을 겁니다. 학교마다 다르지만 어느 정도의 매뉴얼을 가르쳐주는 곳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중점적으로 또 전문적으로 가르쳐주는 것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졸업 후에 나는 어디서 도수를 배우는가에 대하여 궁금하신 분들에게 예전에 짧은 영상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병원에서 도수치료를 왜 가르쳐주지 않는 것일까? 제가 느끼고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점들을 토대로 병원에서 도수치료를 가르쳐주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병원에서 도수치료를 가르쳐주지 않는 이유 첫 번째, 돈 아까워서. 이건 저의 경험담입니다. 실장님, 저도 도수치료를 하고 싶은데 어떤 학회를 들면 될까요? 나는 OMPT를 들었어요. 여러 인트로를 들어봤는데 여기 지역 사람들은 그 당시에 OMPT를 가장 좋아하고 인기도 많아서 저도 그거 들었습니다. OMPT가 가장 정확하게 어떤 치료를 하는 거예요? 제가 돈과 시간을 들여서 학회에 가고 교육을 듣고 왔는데 제가 왜 그걸 선생님한테 말해줘야 하죠? 평소 저의 행실에 대하여 마음에 안 들었을 수도 있지만 이런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저도 경험했고요. 내가 돈 주고 배운 스킬 혹은 학회의 교육 내용을 그냥 맨입으로 가르쳐주기 싫은 겁니다. 사실 교육을 배우고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교육 내용을 100% 흡수하여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배운 것들 중에서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것들만 임상에서 사용하고 나머지는 잊어버리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죠. 학회를 가는 것이 단순히 서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치료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을 듣고 실습을 통하여 치료적 견문을 넓혀가는 것이 맞지만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서티이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서티 하나만으로 사람을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경험해본 FMT나 PNF, 유렉, OMPT의 경우에는 어떤 느낌이었는지에 대하여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 자신도 흡수를 아직 못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 힘들지만 어느 정도 느낌과 특징에 대하여는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몇몇 병원에서 이런 질문을 하면 엄청난 피해의식을 보이는 분들도 종종 계셨습니다. 물어보실 때는 확실히 그 선생님의 성향이나 성격을 좀 잘 알아보시고 질문을 하시길 바랍니다. 병원에서 도수치료를 가르쳐주지 않는 이유 두 번째, 확실하지 않으니까 혹은 자신감이 없어서입니다. 도수치료를 한 번이라도 받아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도수치료는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방식으로 치료가 진행되느냐가 천지차이입니다. 만약 1시간에 도수를 받는다고 했을 때 매뉴얼 30, 힐링 20분, 10분의 재활운동을 커리큘럼으로 잡는 분들이 있으신가 하면 1시간 내내 매뉴얼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거 사실 제가 뭐가 맞다, 틀리다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누가 맞다, 틀리다 하기 전에 환자가 조금이라도 좋아진다면 그 선생님을 찾아가시는 게 가장 좋은 거죠. 그리고 물리치료사를 조금 대변을 하자면은 선생님들을 건강을 위해서라도 1시간 내내 매뉴얼을 하시는 것보다 그동안 배웠던 기술과 재활운동 같은 것들을 섞어가면서 내 몸도 챙기고 환자의 치료도 지루하지 않게끔 더 큰 효과를 보실 수 있도록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야기가 조금 옆으로 샜는데 보통 치료사 선생님들께 치료법을 물어보면 자신의 도수치료에 대하여 확신이 없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조금 심하게는 거의 반이 넘는 시간을 테스트만 진행하시는 선생님들부터 환자도 치료사도 이해하지 못할 치료를 진행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전현자 선생님들께는 보여주는 게 쉽지 않겠죠. 병원에서 도수치료를 가르쳐주지 않는 세 번째 이유는 선생님들이 도수만 배우고 도망을 가기 때문입니다.
제가 처음에 물리치료사로서 병원에 면접을 보러 갔을 때 그 병원의 실장님들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도수가 하고 싶어서 온 거 압니다. 하지만 저희 병원은 도수를 배우기 위해서는 1년간의 루틴 치료를 하고 나서 자체 도수 교육이 들어갑니다. 그 이유는 입사 후에 바로 자체 도수 교육을 꾸준히 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 병원은 도수 교육을 해주니까 가서 1년만 배우고 다른 곳에 가면 되겠다라는 소문이 퍼졌다는 겁니다. 사실 이 말을 들으니까 이해는 조금 갔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이걸 이용하실 생각은 하지 마시고요. 굳이 병원에서 도수를 배우는 것보다는 교육을 가서 도수에 관한 교육을 듣고 환자를 만나면서 나만의 것으로 익혀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은 병원에서 도수 치료를 가르쳐주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한번 알아봤습니다. 도수를 자체적으로 교육하는 것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모든 것에서 도수 치료를 알려주지 않는다고 오해는 절대 하지 마시고요. 저는 더욱 유익한 정보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